찍었어? 아니 계속 찍고 있을게. 거기 이따 혹시 너희들 놓치는 얘기 있으면 이거 보면 되니까. 그치? 응. 아우 떨린다. 먼저 인사부터 할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체험을 고양시뿐만 아니고 이제 서울도 가고 파주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숲해설가 김우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네. 부모님 하나 질문하시죠. 어떻게 수채형 강사를 하시게 되었나요?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인데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 그때 처음에는 원래 숲해설을 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고 그냥 밖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곤충 같은 거라든지 식물 같은 거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 그때는 공부 위주로 했어요. 책도 읽고 이건 왜 이렇게 생겼나 뭐 이렇게 먼저 보다가 이제 시간이 한 5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주변에서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수채형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지자체 같은 데서 이제 그 숲해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숲해설가를 배출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산림청이라고 하는 데서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인증을 하고 그래서 자격증도 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또 뭐가 생겼냐면 자연환경 해설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범위는 조금 달라. 숲해설가 같은 경우는 숲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자연환경 해설사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숲, 그 다음에 뭐 이런 대기 관련, 우리 요새 환경공해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런 두 군데에서 그런 숲해설가라는 그런 명목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해설사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자연환경 해설사는 환경부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인증을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한 12개 정도 기관에서 그 자연환경 해설사를 배출을 하고 있고 숲해설가도 뭐 숲해설가 협회라든지 아니면 그 국민대나 대학원 같은 데서 또 하는 데도 있고 또 요새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국가 자격증으로 해서 산림 치유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숲해설이라는 건 일단은 이렇게 실내보다는 밖에서 많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래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교실이나 집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밖에서 식물 이름 하나 아는 거 그런 거라기보다 그런 거를 하나를 토대로 해서 어떤 걸 하나 이렇게 알아간다는 의미 또 그 조금 더 넓게 간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지는 생각들 같은 거 그런 게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 좋죠. 그리고 또 자연의 현상 같은 거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게 그럼으로 해서 이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뭐 곤충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곤충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숲체험 강사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내 본인이 이제 사물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계층들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생들도 만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일반 성인들 그리고 또 아주 어리게는 유치원생들까지 만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를 또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지죠. 예전에는 내 거 아니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봤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자연을 만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작은 뭐 개미들의 행렬을 보더라도 걔네들의 사회상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그런 자연에 대한 그런 이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예전에는 내가 그냥 길을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발밑에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고 왜 그러냐면 생물들에 대한 보는 눈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냥 아주 우리 여기 도시 같은 데서 아스팔트 같은데 벽돌 사이에 작은 풀 한 포기도 그런 것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숲 해석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없었어요? 힘들었던 거 있죠. 이제 친구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내가 왜 그 선생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러면 내가 더 눈도 반짝반짝해지고 더 잘 듣게 되잖아요. 근데 간혹은 이제 대상자들이 아주 짓궂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 장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자기들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활동하는 거에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힘들기는 하죠. 그럼 이렇게 숲을 가다 보면 뭐 무서웠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막 안개비가 내리는 날 같은 경우는 숲을 들어가면 매번 다니던 길인데도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자기 여기가 왜 꼭 처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숲에서는 무섭죠. 근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또 되돌아서서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보면 또 그런 때는 또 괜찮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무섭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연에서는 뭐 우리 친구들 뭐라 그럴까 그 파충류 중에 뱀 같은 거 싫어하죠. 그런 거 만날까봐 겁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벌 같은 거 장수말벌이라든지 이런 말벌 같은 거 혹시 윙윙거려가지고 이제 쏘이게 되면 그럴 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잠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숲체험 강사로서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앞으로요? 네. 지금도 사실은 한지도 꽤 오래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계속 공부도 하거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해가지고 뭐 대학원을 가서 뭐 더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쭉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같은 친구도 만나고 또 계층이 이제 조금 더 다양해져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친구들이 혹시 보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우들 같은 경우들이 사실 이런 숲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도 짜여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숲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우리 상원이한테 뭘 물어보면 상원이도 대답을 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그랬었냐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장애우 친구들은 그런 게 잘 안 될 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기는 해요. 언제까지 숲체험 강사를 하고 싶은가요?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글쎄 내가 우리 친구들을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부모님들이 젊은 분들을 되게 좋아해. 학교에서도 친구들 혹시 그렇지 않아? 나이 든 선생님보다 젊은 선생님이 어때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나이 든 선생님보다 젊은 선생님들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내가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
우리나라 말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할머니가 이렇게 아주 어린 친구들 3-4명씩 데리고 숲 들어가서 하루 종일도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 나도 아마 우리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애기 손잡고 선생님 숲 체험하러 왔어요 이러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때까지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건데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올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장애우를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그 친구들을 알아야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거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언어 공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친구들이 왔을 때 요새 우리 여기 숲 해설 하시는 분들 보면 언어 이제 특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거에 욕심이 좀 생겨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면 어떤 스타일의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스타일이라기보다 체험을 하고 돌아가서 이제 가끔씩 전화, 카톡 같은 거를 남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받고 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락을 해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많이 기억이 남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같이 숲 체험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대학을 갔는데 그런 생태 관련 쪽, 생물 관련 쪽에 학과에 진학을 했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만났던 그런 생물들에 대한 호기심들이 계속 증가가 돼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그런 쪽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학과 진학을 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바쁘신데 이거 면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교 됐는지 모르겠네, 근데.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더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참고로 관련 학과를 공부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숲해설이라고 하면 나중에 하실 거니까. 네. 숲해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또 질문을 하냐면 뭐 생물학과를 나왔냐, 환경 관련 학과를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아주 이 숲해설을 공부하시는 분들 계층도 굉장히 다양하고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이렇게 퇴직하시고 공부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학과를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유리하다고 보진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숲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참가자들한테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도 하고 또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받고 가는 느낌들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나를 더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참가자들로 해서 뭔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하는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해요. 저희 선생님이 궁금해하셨던 건데 담임 선생님이요? 네, 대학을 어디 나오셨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지. 대학의 관련 학과하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전공하려면 그런 관련 학과를 가는 것처럼 이 숲해설가는 물론 이제 생물학과나 이런 데 간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내면적인 지식을 쌓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 숲에서는 사실은 필드에서는 내가 다양한 계층들이 어떻게 나한테 질문을 할지도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끝나. 네. 그래요?